옛날 옛적 작은 프랑스 마을에 한 유명한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 빵집에서는 아주 특별한 바게트를 만든다고 전해졌습니다. 바로 마법의 바게트라 불리는 이 바게트는 특별한 성분 덕분에 먹는 이에게 놀라운 힘과 지혜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빵집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과 여행자들에게 사랑받으며 번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빵집의 비밀을 아는 가족은 오직 한 소년, 이름은 피에르뿐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빵집의 막내 아들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켜온 마법의 비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바게트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밤 특별한 설탕과 밀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마법의 재료를 구하기가 몹시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 있다고 들은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바게트를 손에 넣고자 피에르의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친근한 마을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날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그녀는 부적과 저주를 걸며 빵집 문 밖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에르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은 곧 마녀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피에르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빵집에서 전해 내려온 고대의 지도와 마법의 재료가 있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용이 살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있었지만 피에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피에르는 드디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힘세고 아름다운 황금용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용에게 마법의 재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금용은 피에르의 용맹함과 진솔함을 보고 감명을 받아 그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시험은 바로 용의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로에는 용의 화염과 환영들이 가득했고 피에르는 순수한 마음과 지혜로 함정을 피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로의 끝에 도착했고 용은 그에게 작은 유리, 보석을 건넸습니다. 이 보석은 내가 선한 마음을 지킬 때 최고의 마법의 재료가 되어줄 것이다 라며 용은 말했다.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와 받은 유리 보석을 바게트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법의 바게트는 훨씬 더 강력해졌고 빵집에 따뜻한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마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용기와 지혜를 기리며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피에르는 마법의 비법을 훌륭하게 계승하며 그 전통을 이어갔고 마을은 평화로이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마법의 바게트는 사람들 사이에 전설로 남아 계속해서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페르랑에는 음악을 매우 사랑하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줄리앙이었고 줄리앙은 마을의 숲에서 자주 새소리를 들으며 휘파람을 연습하곤 했다. 그는 휘파람 소리로 새들과 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줄리앙의 휘파람 소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귀하게 여겼다. 어느 날 줄리앙은 숲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가에는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 꽃은 다른 꽃보다 더 특별해 보였다. 줄리앙은 본능적으로 그 꽃에게 다가갔고 그의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 순간 붉은 꽃이 반짝거리며 줄리앙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줄리앙. 나는 마법의 정원사라고 불리는 존재야.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너의 휘파람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줄리앙은 몹시 놀랐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무슨 특별한 힘인가요? 줄리앙이 물었다. 내 휘파람 소리는 마음을 치유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힘은 선한 의도로 사용해야 한단다. 라고 꽃이 대답했다. 줄리앙은 그날 이후로 마을과 숲을 지날 때면 신중하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줄리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의 휘파람 소리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용감하게 마을 광장으로 나아가 휘파람을 불었다. 놀랍게도 그의 휘파람 소리에 맞춰 연못에 붉은 꽃이 피어나는 환영이 나타났고 그 향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다. 점차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았고 줄리앙의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줄리앙을 마법의 휘파람 소년이라 불렀다. 줄리앙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대음악의 힘을 알리고 서로를 돕는 계기가 되었다. 줄리앙은 휘파람 소리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이를 도우며 평생을 보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붉은 꽃은 그와 함께 다시 피어올라 그의 여정을 기념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브루누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농부였고
루이는 거대한 숲 가장자리에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루이는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지만 부모님은 숲이 위험하다며 혼자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주의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장에 나가고 혼자 남게 된 루이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놀다 숲속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숲속을 걷다가 길을 잃은 루이는 큰 떡갈나무 아래 앉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작은 빛이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랄한 요정 카트린이었습니다. 그는 루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이. 저는 이 숲의 수호자 요정 카트린입니다. 왜 숲을 헤매고 있나요? 루이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요정에게 용기를 내어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트린. 저는 단지 숲을 조금 더 탐험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카트린은 루이의 용기에 감명받았고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너에게 마법의 바구니를 하나 줄게요. 이 바구니는 언제나 필요한 것을 제공해준답니다. 하지만 오직 착한 행위를 했을 때에만 작동해요. 그러니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렴. 루이는 기쁜 마음으로 요정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구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요정이 안내해 주었고 루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루이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궁핍한 이웃에게 음식을, 때로는 시리에 빠진 친구에게 희망을 주면서 말입니다. 루이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바구니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루이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바구니의 비밀도 함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바구니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루이는 카트린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바구니를 혼자 사용하였습니다. 대신 그는 바구니가 주는 자원을 활용해 더욱 많은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고 마을은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루이는 용기를 내어 마법의 바구니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구니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도적에 맞설 수 있는 도구와 용기를 제공했으며 그의 지도 아래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루이의 용기와 바구니의 마법에 감명받은 카트린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는 정말로 착한 마음씨의 소유자야. 루이, 내가 이룬 것은 모두 너의 선량한 덕이란다. 그날 이후 루이는 루이의 마법의 바구니 대신 마음속의 용기와 지혜로 마을을 보호하고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은 오랫동안 전해지며 부른 후와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번성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루아르 강이 흐르는 맑고 푸른 들판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루아르 강가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 강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다. 강은 풍부한 어리와 비옥한 땅, 신선한 물을 제공해 주었으며 주민들은 항상 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가장 현명한 어머니인 마들렌은 다른 주민들에게 옛 전설을 들려주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루아르 강 깊숙이 숨겨진 마법의 포탈이 있으며 포탈을 통해 마법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곳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었고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며 그곳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한다고 했다. 마들렌의 이야기에는 항상 끝이 있었다. 전설 속에서 용감한 한 젊은이가 포탈을 찾아 떠났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을의 아이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루이스라는 소녀는 그 이야기 속의 모험을 꿈꾸곤 했다. 어느 날 밤 루이스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밝게 빛나는 달과 은은한 강의 물결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루이스는 신발을 신었고 가벼운 코트를 걸쳤다. 마을이 조용히 잠든 사이 혼자서 강물가로 걸어나갔다. 루이스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강 표면에 반사된 달빛이 마치 길을 인도하는 듯했다. 그는 두려움과 기대감 속에서 천천히 강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신기하게도 물은 차갑지 않고 온화했으며 그는 이끌리듯 강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스는 물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소용돌이처럼 돌아가고 있는 투명한 눈이 얕은 강바닥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들렌이 이야기해준 마법의 포탈이었다. 루이스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포탈로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포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루이스는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다.
여기서 그는 칠흑같이 검은 하늘과 학창시절 연필 그림처럼 어렴풋하고 환상적인 풍경을 본다. 꽃피는 나무들, 노래하는 새들, 매혹적인 향기가 맡아지는 구름. 루이스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러나 이 마법의 세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포탈의 수호자인 장미 여왕이 루이스를 맞이했다. 용감한 여행자여, 이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가? 그녀가 물었다. 루이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장미 여왕은 그에게 3가지 시험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판단의 시험이었다. 신비로운 연못의 물을 마셔 진실한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을 얻고 몽환의 숲에서 길을 잃은 영혼을 구해야 했다. 두 번째로는 용기의 시험이었다. 그는 거대한 용과 마주해야 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이루어내야 했다. 세 번째로는 지혜의 시험으로 고대의 퍼즐을 풀어내야 했다. 각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루이스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와 이해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갔다. 마침내 모든 시험을 통과한 루이스는 장미 여왕 앞에 섰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너는 이 세계의 진정한 비밀을 깨달았구나. 내가 찾고 있던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 바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서 루이스는 포탈을 통해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루이스가 돌아갔을 때 마을은 그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했다. 그는 돌아온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하여 마을은 더욱더 즐겁고 평화로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루이스는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다.